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계통 변이 BA.5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미국 전역의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현재의 유행을 경보가 아닌 주의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급등하면서 귀네 카운티는 직원들에게 18일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화를 의무화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2024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의료와 교육 전문 NGO 단체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애틀랜타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계통 BA.5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미국 전역의 재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의 유행을 경보가 아닌 주의 정도로 평가하고 섣부른 방역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전파력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BA.5. 뉴욕타임즈는 이번 유행이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새로운 관측을 내놨습니다. 각 지역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재확산했지만 경보가 아닌 주의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을 넘기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바이러스로 삶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BA.5 유행이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40개 주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전국 평균 입원 환자는 약 20%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이 BA.5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은 여전히 BA.5의 높은 전파력이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다소 예외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검사자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을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주간 사망자가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은 100여 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이달 말부터 카운티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 사례가 급등하면서 귀네 카운티는 직원들에게 18일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카운티 공무원들을 비롯해 귀네 사법행정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실내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귀네 카운티를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분류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또한 카운티 건물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병원 침상 점유율과 입원율,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숫자 등으로 분류하는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음 달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권력 서열 3위인 현직 하원 의장이 대만을 찾는 것은 1997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때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리치 이후로 25년 만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악의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한 후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2024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주말 표결을 통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다음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매체 미러키 저널 센티널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최종 승인만 남겨두었다며 RNC는 내달 초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를 확정짓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가오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모이는 초대형 행사가 지역 경제에 막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측은 2024년 전당대회 기간에 최대 5만 명이 미러키에 모일 예정이며 경제 효과는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공화당은 미러키와 함께 테네시주 내시빌을 2024년 전당대회 개최지 최종 후보로 고려했었는데 민주당 소속 내시빌 시 의원들의 방해로 개최지가 미러키로 굳혀졌습니다. 아울러 개최지 선정에 있어 위스콘신주가 대선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도 주목됐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서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 대 48.82%로 불과 0.6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표는 2024년 7월 또는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공화국들 재건에 북한 건설 노동자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측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펜턴 보크 조종관은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밝힌 북한 노동자 돈바스 지역 투입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펜턴 보크 조종관은 마체고라 대사가 설명한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의료와 교육 전문 NGO 단체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애틀랜타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17일 지부 설립 및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박상은 대표는 재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55개국 중에서 지금 현재 22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의료계통에 또 교육 분야에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틀란타에 지부가 생기게 되면서 아틀란타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아프리카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박상은 대표는 2007년 설립된 아프리카 미래재단 애틀랜타 지부 설립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틀란타에 지부가 생기면서 이 아틀란타에 계신 여러분들의 또 재정과 또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가셔서도 이제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틀란타에 이제 지부가 이 행복한 가정의학과 병원에 지부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소식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아프리카에 오셔서 또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참 뜨거운 관심과 또 함께 아프리카의 참 이 좋은 일에 참여하시기를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틀랜타 지부장을 맡게 된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은 지부 설립 경과 보고 후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 분들이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 측은 이날 이경호 지부장에게 애틀랜타 지부 인준서 및 현판을 전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기후 대응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무산되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 비상 시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부여되는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처를 일단 실행할 동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면세업계의 위기가 처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면세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 장관은 현재 $600를 설정해 놓은 면세 한도를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 $200 정도 올린 $8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국 봉쇄와 고환율로 인한 면세 쇼핑 위축이 예상되면서 타겟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으로 스타트업 헤인제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이상 늘었고 환자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제인 업체는 현재 4개 주에서 영업 중이며 앞으로 2023년 말까지 낙태가 가능한 모든 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